안녕하세요. 유비스카이 영어 원장 최락식입니다. 자, 오늘은 성공하는 고등영어 내신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 대학 입시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입시를 치르고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정시보다는 수시 모집이 압도적인 비율로 많은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모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내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도 이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영어 내신을 성공할 수 있는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유비스카이 영어권 재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고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교과별 평가 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 학기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학교마다 약간씩 이 지필평가, 수행평가 퍼센트는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뭐 60에서 70%, 수행평가는 30에서 40% 이렇게 되는데 이 지필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이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 상위권 친구들은 당연히 거의 만점 맞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필평가에서 이제 1등급은 이 두 번의 시험에서 보통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문제를 틀리면 1등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약간씩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이 두 번의 시험에서 좀 점수가 낮은 번호에 한 개 정도에서 두 개, 학교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필평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조금 내가 성적이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챙기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얘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제 정말 시험을 보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준비를 해가서 뭐 평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학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부터 먼저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지필평가, 이 70%나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맞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 학생들이 하고 있는 내신 대비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본문 암기를 통해서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 중학교 때부터 쭉 이어오던 공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본문과 시험지가 거의 똑같습니다. 정말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라고 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 똑같은데 물론 이제 한두 문제는 조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래도 본문을 그대로 암기를 하면 좋은 성적을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랑 그다음에 고등학교 시험범위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중학교 내신 범위는 총 단어 수 평균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고 근데 고등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7,350개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경우에는 범위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10,000단어 수준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암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지금 뭐 좀 전에 수치를 보셨다시피 대략 이 정도 차이 나요. 절대 암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등영어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단순 암기를 통해서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려고 하다가도 사실은 첫 주, 두 주 이렇게 시험 대비를 하다 보면 열심히 암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절대로 암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학교랑 고등학교,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단어 수가 그 범위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단순 암기로는 절대로 영어 성적을 좋게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식과 서술형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객관식과 서술형 각각 어떻게 해서 어쩔 때는 뭐 쉽고 어쩔 때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특징 어려울 때랑 쉬울 때랑 이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본문에 대한 변형이 없어요. 자, 이게 지문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문이 있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 이 선택지 또는 뭐 보기라고 부르는데 여기 있는 본문 변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냥 정말 암기를 해도 성적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저희 학생이 저희 학원에 이제 최근에 등록한 학생이 있는데
정말 다 외웠답니다. 그래서 진짜 다 외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정말 다 외웠답니다. 근데 몇 점이냐면 60점입니다. 60점. 그러니까 고등학교 영어 내신 절대로 다 외운다고 해서 사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다 외울 수도 없지만 정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학교가 뭐 시험 범위가 적지 않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는데 정말 다 외웠다고 합니다. 왜 외웠니? 라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그랬었어요. 쉬운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본문 번역이 없는데 그 다음에 뭐 선택지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본문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한 60점밖에 못 맞았다 이거죠. 뭐가 필요하면 실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쉬운 시험은 준비를 하긴 했지만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에 또 이제 내신 성적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시험을 조금 어렵게 내는 추세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렇다면 객관식 시험이 어려운 시험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역시 본문 내용의 변형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본문 내용의 변형은 없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을 보고 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선생님 본문이 변형돼서 못 풀었어요. 근데 제가 시험지를 딱 보면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느꼈을 때 본문이 변형됐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보지 못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변형됐다라기보다는 그냥 단어만 바꾼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여기에 준비되어 있었던 내용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는 변하지 않고 단어가 살짝 바뀐 것뿐인데 아이들은 본문이 변형됐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본문이 변형이 없을지라도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휘력이에요. 어휘력. 자 보세요. 평상시에 단어를 굉장히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시험 범위에 있는 그 단어만 외우는 다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할 때 그 범위에 있는 단어뿐만 아니라 이 범위에 있는 단어의 동의어와 반의어까지도 좀 챙겨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지에 있는 어휘. 자, 보통 이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나오기도 해요. 근데 한글로 나오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굉장히 쉽죠. 근데 이제 영어로 나오게 되면 아이들이 일단 여기에서 보기에 있는 영어 단어를 모르면 당연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단어가 쉬울지라도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도 역시 어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문제가 되는 어법. 그 다음에 어휘 문제는 당연히 변형돼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빈칸 추론. 빈칸 추론도 이제 여기서 중간에 뭐 한 문장 정도 살짝 빼서 나오는 거긴 한데 아까 이제 쉬운 시험처럼 그대로 복수해서 붙여넣기 되는 게 아니라면 즉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어휘력. 그래서 객관식에서 어려운 시험 당연히 어휘력이고 그 다음에 어법은 뭐 항상 어렵죠. 그 다음에 서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쉬운 시험 이렇게 냈을 때는 뭐 쉽든 어렵든 간에 보통 이제 한 6문제 정도 나와요. 한 4문제 정도는 단답형, 키워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용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취약한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문장 쓰는 거죠. 단순하게 이제 한 2문제 정도 나오는데 단순하게 순서 배열을 합니다. 어쩔 때는 쉬운 시험일 때는. 즉 한 문장에 단어가 한 10개 정도 있으면 이 단어를 랜덤으로 섞습니다. 그렇게 하면 단순하게 이제 순서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실력이 없어도 그냥 열심히 내가 암기했으면 풀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어려운 시험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뭐 단답형, 키워드 문제, 뭐 문장 쓰기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전에랑 뭐 쉬운 시험이랑 똑같죠. 내용만 알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필요시 어형을 변화시키시오. 그리고 문장 쓰기에서는 좀 전에는 이제 단순하게 순서 배열이라고 했었는데 키워드만 제시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문장에 10단어가 있으면 10단어를 다 제시하는 게 아니고 한 3가지에서 4단어를 하고 문장을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시되어져 있는 단어도 또 역시 여기처럼 필요에 따라 어형을 변화시키죠. 역시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어법입니다. 문법 실력이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식과
서술형에서 쉬운 시험, 어려운 시험 이렇게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5가지 유형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객관식이든 그 다음에 서술형이든 사실 어법입니다. 어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휘 문제가 있죠. 그 객관식에서 어휘 선택하는 문제가 따로 있어요. 어휘를 모르면 잘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오답률 2번째로 됩니다. 그 다음에 빈칸, 주제, 요지, 주장.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선택지가 한글일 때보다는 영어일 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얘나 다 똑같지만 다 문제 유형이 수능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실은 수능 공부할 때는 일치불일치 문제 사실 어렵지 않은데 내신 시험에서는 선생님들 굉장히 꼬아 놓습니다. 특별히 이제 선택지가 영어일 때는 많이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조금 틀리면 안 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연결사출원, 뭐 however, therefore 이런 것들 집어넣을 때 그냥 그대로 암기를 해버리면 나오죠. 그대로 나오는데 뭐 however가 뭐 다른 yet 이런 것들로 바뀌면 그냥 단순하게 표현만 바뀐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암기한 친구들은 이걸 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 어법과 어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영어에서 전통적으로 바뀌지 않는 키워드죠. 문법, 어휘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오답률 탑5 말고도 또 한 가지 더 있죠. 서술형.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술형은 거의 어법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냥 뭐 서술형이 문장을 쭉 쓰는 에세이가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2문장도 안 나오고 1문장밖에 안 나옵니다. 1문장을 잘 배열을 하라. 이런 것들이 보통 주로 나와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뭐 1문장을 그냥 이렇게 그 느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어법에 꼭 맞추셔야 됩니다. 꼭 어법에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도 거의 어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의 핵심 뭐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어법 및 서술형. 계속 말씀드렸죠. 서술형도 사실은 뭐 이렇게 에세이 쓰는 게 아니고 어법 실력이 있어야지 그 문장 속에서 문법과 어법을 제대로 맞춰야지만 명확하게 만점을 줍니다. 그 다음에 어휘. 영어는 뭐 영어 교육에서 불변의 진리죠. 단어를 많이 외워라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단어를 외울 때 그냥 범위 내에 있는 걸 그대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까지 외우죠? 동의어, 반의어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사실은 얘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법과 어휘 같은 경우 단기간에 가능합니다. 근데 즉 시험 대비 때만 열심히 해도 충분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얘가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뭐냐면 이 뭐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과 서술형에 있는 키워드 문제입니다. 사실은 객관식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빈칸, 주제, 요지, 주장 이런 것들을 요즘에 친구들이 많이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우리 지금 친구들이 보통 1년에 영어 공부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4개월밖에 안 해요.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할 때 한 달씩,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즉 내신 때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내신 공부를 하지 않는 평상시 때는 수능 공부를 조금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다 보니까 영어 공부가 조금 덜하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들이 그걸 노린 것 같아요.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한 해도 1등급이랑 뭐 2등급이 갈린 문제들이 서술형이라기보다는 객관식 문제에서 아이들이 틀린 문제들 많습니다. 객관식 문제가 틀렸기 때문에 1등급이 되고 2등급이 되고 안 되고 결정됐는데 즉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의 내용 본문에 있는 내용은 다 알 수밖에 없죠. 모르면 이상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 내용이 절대로 변형된 게 아닙니다. 단순히 살짝 표현만 바뀐 것뿐이지 중심 내용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다 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에서 못 고르냐면 이 보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이 글을 읽고 얘를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됐죠?
그냥 단순하게 내용을 외우고 그냥 문장을 외우고 달달달달 해서 절대로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 걸리는 가장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안 풀어요. 저희 학원에서 사실은 문제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고등영어 내신은 사실 서점에 자료가 없습니다. 문제집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해결해서 아이들한테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는데 이 점수대가 떨어지는 학생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본문만 갖고 있으면 절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본문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를 언제 푸냐면 시험 날 문제를 처음 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 이 내용은 있을지라도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문제. 잘 보세요. 이 지문이 내가 아는 게 나았냐 모르는 게 나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지문 자체는 반드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래도 내신 대비 했다면. 근데 문제는 이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를 좀 많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문제를 많이 풀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를 좀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내신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진도 나갑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줄줄줄줄 그냥 내용만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문장 속에서 어법이 어떻게 됐고 어휘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지문의 내용이 머릿속에 축 들어올 수 있게 한 방에 쫙 들어올 수 있게끔 충분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현재 친구들이 진도를 다 나가면 본인들 그 머릿속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들어가 있죠. 하지만 머릿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안 풉니다. 언제 푸냐면 시험날 맨 처음 문제를 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문제 해결 능력 그것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잘 풀어야죠. 잘 풀어서 그냥 내가 내신 대비에 있는 진도, 내용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가 아니고 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계속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진도를 나가고 바로 강제적으로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꼭 판단을 하죠. 그리고 학생들마다 이제 문제가 틀리고 실력이 다르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1대1로 개인별로 이제 취약한 부분을 취약하면 더 많은 문제를 주고 그 다음에 따로 이렇게 해서 진도 테스트 1대1로 첨삭을 해서 이렇게 아이들 내신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 안 좋을지라도 급격하게 금세 이렇게 성적이 오르고 그 다음에 상위권을 유지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부천 상동에서 개원한 지 한 6년, 7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부천 내신에 대해서 그리고 또는 가까운 삼산동 내신까지도 축적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요즘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교별 내신 출제 경향을 굉장히 많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별로도 어떻게 바뀌는 선생님이 어떠한지 그거에 따라서 약간씩 문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독자적인 어법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학생들이 문법과 독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네는 어떤 게 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니 하면 문법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독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문제 해결 능력인데 사실은 이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저희 학원에 오면 이 문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금방 늡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면 자, 여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거 뭐냐면 저희가 이제 문법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필기한 거, 학생이 필기한 거 이제 캡처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일단 정리를 하고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필기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필기한 거를 계속 테스트를 봅니다. 이 개념들이에요. 이 개념들이 저희 학생들은 바로 탁탁탁탁 튀어나옵니다.
그냥 얘들아 뭐 여기 준동사라고 나와 있는데 준동사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 학생은 팡팡팡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보통 처음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알긴 아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그러면 사실 모르고 있다. 그냥 들어만 본 것이지 내가 끄집어내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는 소리예요. 즉 머릿속에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신의 핵심이 어법. 첫 번째가 이제 어법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부터 완성을 해야지 암기를 안 합니다. 암기를 안 해요. 이 어법 때문에 아이들이 암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본인이 실력대로 풀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 부천 최다 내신 자료 제공입니다.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영어는 내신 자료가 없습니다. 서점에 가보시면 그나마 이제 요즘에는 출판사들이 조금씩 문제집을 만들기는 해요. 뭐 자습서는 나오기는 옛날부터 나오긴 했지만 문제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특히 이제 EBS에서 나온 교재들에 대한 그 문제들이 약간씩 만들고 있긴 한데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개원은 어느 정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는 원 없이 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엄청 많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풀어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영어 내신은 이 자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내용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계속 테스트를 하고 하려면 이제 문제가 필요한데 저희는 그 어느 학원보다도 제일 많은 내신 자료, 내신 문제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1:1 첨삭 이렇게 해서 학생별로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학생들이 성적이 급격하게 향상되는 친구들도 많고 그 다음에 상위권 친구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전교 1등, 뭐 전교 2등, 3등 그 다음에 3등급 친구였던 친구들이 3, 4등급 친구들이 1등급으로 바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행평가 부분이에요. 자, 이거 뭐냐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제 영어 말하기 수행평가. 사실은 영어 말하기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쓰기입니다. 쓰기.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런 안내문이에요. 이건 학교에서 나눠준 실제 안내문인데 이 실제 안내문을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져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10점이에요. 10점. 근데 학생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충 하기 때문에 만점을 맞지 못하고 뭐 7점, 8점.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수행평가의 1점이 보통 한 지필평가로 보면 5점 또는 뭐 10점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일단 학생들한테 먼저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맞게끔 씁니다. 저희가 그냥 그대로 써주는 거 절대로 써줄 수는 없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대로 먼저 써오라고 합니다. 그럼 써오라고 하면 이렇게 써와요. 사실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영어만 먼저 써와라 이렇게 됐는데 영어로 쓰면 사실 저희가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글도 쓰고 영어도 쓰고 그래서 학교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여기 제목에도 말씀드렸지만 말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 근데 말하기가 아니고 이걸 그대로 대본을 써서 선생님 앞에서 암기를 해서 이 대본이 없이 대본은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암기해서 그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암기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문장들의 어법이 맞는지 또 어법입니다. 그 다음에 어휘가 맞는지.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어법 공부도 많이 하고 글쓰기도 많이 해봤지만 명확한지 명확하지 않은지 본인들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봐주는 건 이렇게 다 수정을 해줍니다. 수정을 해주고 그 다음 암기를 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사실 이거 굉장히 수행평가에서 10점은 거의 지필평가 한 30점, 40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향상. 유비스카이 영어가 가장 잘하는 것이 성적 향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들 이제 어떻게 해서 영어 시험이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뭐 쉬운 시험 또는 어려운 시험 특징이 어떤지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유비스카이에서 하고 있는 방법, 방식이 어떠한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신 성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점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짧게 준비해서는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등록을 하든 언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만족하는 성적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영어 학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비스카이 영어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